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이직, 커리어 발전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얼, Don't be naive. 순진해지지 말자. 우리 조직의 그 속마음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네.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치프 이네이블링 오피서.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굉장히 많죠, 인재상. 인재상을 존나 까드릴 거예요. 존나 심하게. 왜냐면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인재상을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신입 때 진짜 개 고생을 해가면서 막 인재상을 공부하고 막 내가 막 근면 성실 이거에 맞나 막 도전 이런 거에 맞나 막 찾고 지랄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제발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인재상을 보면요, 있잖아요. 이게 실제랑 항상 어긋나 있어요. 네. 둘 중 하나예요. 현실이랑 완전 동떨어져 있거나 하나는 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네.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어느 회사를 이제 제가 다닌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막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이제 술도 먹고 그죠? 이제 막 사업 개발하고 막 전략하다 보면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도 막 만나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회식도 좀 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재상은 진짜 개소리예요, 솔직히. 네. 그거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심 내가 장담하는데 오너 정도나 신경 쓸라나? 네? 오너는 뭔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긴 있어야 돼. 내 밑에 어떤 애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은 그 경영학에서도 가르치는 거고 약간 이상화된 어떤 존재? 그쵸? 내 직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임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재상이 그래서 졸라 추상적이고 솔직히 위버맨 씨라고 알죠? 위버맨 씨. 초인. 니체가 얘기한 초인 수준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존나 많아요, 진짜. 존나 많아. 내가 진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이 새끼, 너 저 밑에 찌끄레기 뭐 10년 이상이면 네가 무슨 임원도 아니고 뭐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임원을 못 봐서 그래, 씨. 임원 맨날 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이 존나 꼬여서 그거 알죠? 군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간부랑 엮이면 어떻게 돼요? 존나 피곤하지. 제가 그렇게 존나 피곤한 생활을 주니어 때부터 한 사람이에요. 임원들 존나 많이 봤어요. 날아가는 것도 존나 많이 보고 승진하는 것도 존나 많이 보고 심지어 다른 회사 승진시켜줘가지고 목숨 연장해드린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사업 개발이 성공을 하면 임원들은 위로 올라가고 잘리기 직전인 분들도 살아남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재상, 그렇지. 저랑 이제 파트너를 했던 그 P사의 인재상이 지금 그 전임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형님이 그런 인재상이었는지 예, 저 술 먹다가 이제 맞을 뻔했는데 제가 막 깐족대고 이런 건 아닌데 그 형이 약간 취하면 약간 거칠어지시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인재상이라는 게 나는 존나 회의적이에요. 예. 회사의 인재상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SK 사랑합니다. SK 사랑해요. 빨간 거 딱 보면 이제 가슴 막 뛰고 SK 사랑합니다. SK 인재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써있어요. 인재상. SK는 스스로의 행복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장난 아니지. 자, 이거를 삼성에다 넣어봅시다. 삼성은 스스로의 행복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봤죠? 붙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현대자동차에 넣읍시다. 현대자동차는 스스로의 행복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왜?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회사를 만들잖아요? 저희 회사도 이거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이.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인재상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인재상이라는 게 약간 추상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너용이야, 오너용. 오너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인재상이 있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이걸 가지고 어떤 채용 절차에다가 쓴다?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응?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계 회사들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 회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잡디라고 그러는데 잡 디스크립션이 존나 상세해요. 진짜 존나 상세해. 진짜 거짓말 아니. 구글에서 한번 잡 디스크립션 하면 아무거나 검색해봐. 존나 상세해요. 진짜. 특히나 경력직이다. 이따만큼 길어. 막 물론 뭐 자기들이 무슨 회사가 어쩌고 뭐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쫙 쓰는 애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 다 제끼 들어도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니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가득 있어요.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 가득 있어. 그게 낫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인재상 같은 애매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수정했던 자소서들 중에도 자기들 인재상이랑 접목해서 쓰래. 접목해서 쓰래. 그래서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접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인재상 얘기는 거의 안 썼어. 왜냐? 개소리거든, 솔직히. 택이 있으면 된다. 도전정신, 좋지, 뭐, 창의력, 좋지, 뭐, 이야, 씨. 좋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 거 다 알지. 왜, 슈퍼맨이라고 쓰지, 야, 씨. 아니, 그게 아니지. 야, 영업직이면 이렇게 써. 뭐, 우리의 인재상은, 앉아가지고 말빨로 그냥 막 1,000억씩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써? 왜 그렇게 안 쓰는데, 왜? 솔직히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 저희의 인재상은, 야근에 특근까지 해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거 원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인재상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존나 애매하게 그 위버맨시 초인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인재상을 써놓는다고. 내가 본 회사원 중에 그 위버맨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위버맨시급이면요 이미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철학자가 됐거나 아니면 저기 가서 산에서 도 닦고 있겠지. 그렇잖아요. 답답해. 인재상이 사실은 진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직무랑 팀마다 원하는 인재가 모두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재상을 보자고요.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패기 있는 인재. 이거를 만약에 SK 공장에다가 이제 이런 인재가 탁 들어갔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도전을 해. 이게 막 압력이 100 사이로 맞춰져 있는데, 사이는 단위예요. 100 사이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막 논문을 막 찾아봤더니 100 사이보다 조금 더 압력을 높이면 이 존나 이게 막 반응성이 존나 좋아진대. 빨라지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가가지고 다이얼을 돌려갖고 105로 만드는데 씨발 공장 터졌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서마다 자발적이고 의욕적이고 패기 있게 막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존나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존나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규정 갖고 절차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체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인재상은 어떻게 보면 오너가 맨 처음에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런 거가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래, 솔직히. 이게 막 리비전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회사의 창업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패기 있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그리고 현대 전주영 회장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 해봤어? 거기서는 왜냐면 잃을 게 없거든. 그 현대가 조그마한 회사였을 때는 막 도전하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박도 해보고 자동차도 해보고 막 해봤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요 보수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진취적인 사람 당연히 필요하고요. 막 창의적인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보다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팀마다 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계열사마다 다 달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인재상을 획일적으로 우리 인재상에 대해서 써봐라. 이건 참 답답하죠. 그리고 회사 자체도요, 사실은 인재상을 시스템을 이게 잘 돌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 저도 이제 평가 시스템을 많이 봤는데, 인재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패기다, 뭐 진취성,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그게 사람의 진취성이다. 10점 만점이야. 근데 뭐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압력을 높여갖고 공장을 날려먹었어. 그러면 걔는 진취성 만점 줄 것 같아요, 팀장이? 아니지. 만점이 뭐야? 빵점을 줘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불이익을 주겠지, 인사상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은 성과가 낮다. 그러면 진취성 만점 주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직에서 성과지,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벌추, 미덕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가끔 보면은 그런 거를 엄청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막 인재상을 막 화려하게 쓴 다음에 인재상을 막, 그러니까 700자에다가 인재상을 막 한 350자를 때려놓고 인재상을 막 분석을 해. 막 거기다가 너네 인재상은 이런 거야. 멋있지.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그 인재상에 맞는 이유를 또 200자를 딱 쓰는. 떨어지죠. 네. 인사팀이 그거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새끼들 나도 안 믿는 인재상을 믿고 있네. 아이고 순진하네, 나이브하네. 그렇습니다. 인재상을 너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재상을 써라. 자소서에서 써라. 이러면 쓸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인재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면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인재상에 내가 맞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나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중요한 거지. 거기다 대고 인재상을 막 분석해갖고 막 이따만하게 쓰고 막 역시 난 대단해. 내가 이 도전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로 내가 막 700자 중에 500자를 채웠어. 이 500자 채웠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네. 물론 저 1단 과정택 할 때 다시 다 썼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제발 인재상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